지금까지는 단기적으로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예전처럼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바이더딥 전략으로 주식을 모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코스피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언급해왔던 삼성전자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국내 증시에 유입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외국인은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월부터 제가 말씀드려왔던 대주주 일가의 주담대 이슈가 있죠. 알파 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홍라희 여사, 이부진 대표, 이서연 대표 세 모녀가 주식 담보대출을 받고 있고요. 총 대출금은 3조 27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00억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현재 3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 이후에 추가적으로 3조 원의 자사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마이크론의 CEO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했고 25년 회계년도에 사상 최대 매출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예상한다면서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도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빠르면 5월 말에서 6월 초에 엔비디아 펄 통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전력, 이 파워 문제로 승인이 미뤄졌었는데 올 2분기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서버용 디램 현물가 추이도 확실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7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낸드 플래시 가격도 전분기 대비 5% 상승했기 때문에 그동안 가격 협상력이 낮았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당연히 긍정적인 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도 다음 달쯤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재고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으로 스마트폰이나 PC에 탑재되는 범용 D램 재고 소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반도체에 큰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도 있었죠. 사직생의 각오로 과감히 행동할 때이고 전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훼손됐다며 고강도 경영쇄신을 예고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술 개발에 전념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시 인사를 통해서 특급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이렇게 경영자가 직접 나서서 경영쇄신을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시장의 주도주 방산과 조선 섹터에서 그동안 안 좋았던 반도체에도 큰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확률이 생긴 것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죠. 장기 매물을 돌파 시도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면서 오늘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대외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하더라도 당연히 이 상승의 큰 흐름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받더라도 한 요 정도 구간을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6, 7만원 선에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방산주가 너무 좋았죠. 작년 12월 그리고 제가 잠깐 케이블 방송에 참여하면서 1월부터 방산 라지캡의 수주 잔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화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놓은 이 구간인데요. 12월 30일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제가 방송에서는 언급했었지만 시클리컬이나 수주산업에서 역사적 고점에 매수한다면 다시 한번 이런 주가가 역사적 고점으로 회복하는데 보편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립니다. 빨라도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업 신규 진입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에서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12일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요. 한화 비전이라는 회사입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부각되었던 이슈가 있었죠. 한미 반도체와 TC본더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특허 침해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작년 12월에 한미 반도체가 자사의 HBM TC본더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한화 비전의 자회사인 한화정밀기계, 지금은 한화 세미텍이죠. 이 세미텍에서 특허 침해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제품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의 ASMPT와
한화세미텍이 양산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자회사 한화세미텍이 얼마 전에 하이닉스의 TC 본더를 공급했다는 소식으로 강한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방송에서 제시한 이런 목표가 부근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하면서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충분히 조정받는다면 한 55,000원 선에서 저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레벨을 낮춰서 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이 저점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향시켜주는 모멘텀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1월 13일에 방송에 출연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ENF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바로 이날 1월 13일에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던 회사인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프로세스 케미칼과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용 핵심 원료인 화인 케미칼을 하는 회사입니다. 현상핵과 시너, 시가객, 박리액 등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품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신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너는 얇게 만들어주는 소재인데 포토 공정에서 감광액을 뿌리다 보면 옆으로 새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퍼지지 않게 얇게 만들어주는 이 시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광액에 들어가는 원재료도 생산을 하고요. 감광액은 말 그대로 빛을 느끼는 액체인데, 반도체 포토 공정에서 노광 공정에 들어갈 때 DUV나 EUV 같은 이런 강한 빛을 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받아줄 액체입니다. 감광액을 만드는 업체에 모노머, 폴리머, 광산 발생제 같은 원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 선폭이 미세화되면 포토레지스트의 사용량 증가가 필수적인데요. 포토레지스트 사용량이 증가하면 ENF 테크놀로지의 제품들, 아까 말씀드린 모노머, 폴리머, 광산 발생제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ENF 테크놀로지의 수익성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조정받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이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조정받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기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종목은 3월 10일에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포토레지스트를 하는 회사고요. 동진세미캠이라는 기업입니다. 포토레지스트와 연마제 같은 이런 핵심 소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일본의 JSR이라는 회사가 글로벌 1위고요. 경쟁사의 TOK라는 일본 회사도 있는데, 일본을 제외한 타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 바로 동진세미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최초고 세계에서 4번째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트렌드가 초미세 공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의 필수인 하이 NA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 중이고, 초미세 공정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신규 제품이 향후 반도체의 핵심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포토레지스트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트레이딩을 하시건 투자를 하시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날 방송에 나와서 충분히 조정받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 직전 매물에 아주 큰 거래대금이 발생했어요. 요게 지금 6,378억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마찬가지로 엄청난 이 대하락 추세를 상승 이탈하는 흐름이 보여졌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받더라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종목은 코미코라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해도 코미코, 뒤로 해도 코미코기 때문에 반도체 세정 기술과 코팅 기술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업황에 확실한 변화가 시작됐다면 당연히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부품들을 세정하고 코팅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미코가 필수적으로 수혜를 보게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일단 반도체는 5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이 증가하는 추세죠. 그렇다면 앞으로 세정 기술과 코팅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겁니다. 미세한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들은 플라즈마나 고온 그리고 고압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파티클과 이온 불순물 같은 오염물들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식각이나 증착 공정에서 이런 소모성 부품들의 사용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미세오염들 때문에 당연히 공정 수율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밀 세정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장비 부품 표면에 특수 코팅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진 코미코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날부터 또 상승을 했는데, 저는 충분히 조정받은 후에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좀 상승하면 차익 실현하고 조정받을 때 다시 모아가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코미코가 세정 기술과 특수 코팅 처리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1위입니다. 일단 고객사를 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고, 최근에 TSMC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신규 공장을 설립 중인데, 코미코 역시도 미국 애리조나주에 700억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세정과 특수 코팅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TSMC와의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텍사스주에도 공장 증축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진출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코미코는 중국 장쑤성에 있는 우시에도 법인이 있는데, 이 중국 우시 법인에서 올해 2천억의 매출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급등하면 좀 차익 실현하시고 조정받는 구간에서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엄청나게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받는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테크윙이라는 회사입니다. 한때 후공정 대장주로 불리우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주가가 완전히 루저가 된 상황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향 HBM3E 후공정 실사가 만족할 만한 점수를 획득하면서 이르면 5월 말에서 6월 초에 엔비디아 퀄 통과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후공정 장비주들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때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테크윙을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대의 주도주로 불릴 만큼 주가가 엄청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우상향할 수 있을까를 본다면, 저는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HBM 테스트 핸들러 장비인 큐브 프로버라는 제품인데요. 기존 테스트 핸들러와는 다른 웨이퍼 레벨 검사 장비고요. 삼성전자로부터 1월에 첫 양산 수주를 받았고 3월에 추가적인 수주를 받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서도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N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제품 큐브 프로버가 256개 칩을 한 번에 테스트할 수 있는 기존 장비 대비 검사 효율성을 아주 크게 높였고요. HBM의 적층 구조에서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데 최적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HBM 전수조사를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에서 HBM4 6세대 메모리를 조기 도입하게 되면 당연히 후공정 장비주들도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를 살펴보면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통해서 대장주의 면모를 보여줬던 주식인데, 이렇게 대세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죠. 상단과 하단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 중심부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상승할지 조정받을지 이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에서 6월에 삼성전자의 HBM 승인 모멘텀이 발생한다면, 지금 현재도 삼성전자 주가에는 이 HBM 모멘텀이 반영되고 있지만 후공정은 아직 미흡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윙 역시도 급상승 후 조정받고 급상승 후 조정받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과는 전혀 다른 주가의 흐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참고만 하시고 투자는 각
각자 현명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 오피니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와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면 로스컷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운용을 하시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좌가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손익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면서 운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만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일단 구독부터 눌러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